안녕하세요. 수능국어 기본개념 익히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형태론, 각론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요. 사실 품사 하나하나 제대로 하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그 각론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본 수업 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꼭 해야 될 내용, 기본 개념과 꼭 필요한 내용 정도 하고요. 자, 수능엔 그래도 잘 나올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만이라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 꼭 나올 내용은 할 거니까요. 오늘 하는 내용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체언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언이라는 말 자체는요, 품사를 의미, 기능, 형태 중에서요, 기능에 따라 나눠 놓은 거예요. 자, 기능에 따라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이런 식으로 나누죠. 그 중에서 체언은 요 채자가 몸체자예요. 자, 주로 조사가 결합돼서요, 주어, 목적어, 보어 같은 체언 역할을 한다고 해요. 자, 이건 모르셔도 되고, 자,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조사가 또 결합이 돼서요, 수식어 역할도 해요. 관형어, 부사어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서술성 기능, 서술어도 되고요. 독립어도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성분이 다 되는 거네. 그렇죠? 자, 체언은 주로는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데 그 이외에 관형어, 부사어, 서술어, 독립어 역할도 다 가능은 하다. 자, 기본적으로 명사, 대명사, 수사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 이 페이지에서 명사, 대명사 하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수사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명사 할 때 명은 요 명이 무슨 명자죠? 이름 명자예요. 그죠? 이름을 나타내는 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뜻, 그래서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자, 이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기준이 여러 가지인데, 자, 기본적으로는 어떤 하나의 대상만을 가리키는 것은 고유명사라고 해요. 반면에 여러 가지 대상을, 비슷한 대상을 두루 칭하는 명사를 보통명사라고 해요. 자, 위에서 이순신 고유명사예요. 나머지 보통명사예요. 마찬가지로 식탁, 나라 보통명사고요. 고조선, 이황 이런 건 나라 이름이나 사람 이름이죠. 고유명사예요. 자, 물론 이황이라는 이름을 가진 또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고유명사냐 보통명사냐는 사실 정도의 차이예요. 딱 잘라 말하는 건 아니고 개념상으로는 그런데, 그냥 보통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는요, 특정한 한 사람을 가리키면, 또는 한 지역, 뭐 고유한 하나의 대상을 가리키면 고유명사고요. 여러 가지가 있으면 보통명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홀로 쓰일 수 있는 명사를 자립명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관형의 수식을 받아야만 쓰이는 의존명사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의존명사 중요합니다. 의존명사를 꼭 알고 가셔야 되고요. 자, 의존명사, 자, 우리 앞에서 하긴 했는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의존명사 자립 형태소일까요? 의존 형태소일까요? 자, 써있기를 의존명사라고 써있으니까 의존 형태소 아닌가? 근데 왜 물어보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의존명사라고 써있긴 하지만 의존 형태소가 아니에요. 그죠? 자립 형태소예요. 자, 근데 실제로 문장에서 홀로 쓰이는 건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자립 형태소인 거긴 해요. 그래서 품사는 품사니까 조사 빼고 나머지는 다 기본적으로 자립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어간은 자립 형태소는 아니죠? 어간과 어미 다 묶어서 자립이에요. 자, 이 중에, 자, 자립명사는 그렇게 헷갈릴 게 없는데요. 의존명사가 어려워요. 자, 의존명사 제가 왼쪽에 헷갈릴 수 있는, 혼동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몇 개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자, 가는 데가 어디야? 이랬을 때요. 자, 가는 곳이 어디야? 이렇게 장소, 상황 이런 걸 나타낼 때의 대자는 의존명사예요. 반면에 집에 갔는데 비가 왔어. 어떤 상황을 나타낼 때 이 대자를 과거에는 설명형 연결어미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용어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어떤 상황이 전제되고 또 다른 상황이 연결이 될 때 쓰는 어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당연히 명사니까 가는데 할 때 대는 띄어쓰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집에 갔는데 비가 왔어. 이때 대는 어미이기 때문에 붙였습니다. 띄어쓰기까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자, 도착한 지 1시간. 자, 뒤에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오면은 지자는 의존명사가 됩니다. 자, 그럴 때는 명사니까 띄어쓰기를 하는 거고요. 반면에 얼마나 재미있었던지 배꼽이 다 빠지는 줄 알았어. 뭐 이런 식으로 말할 때는 지는 어미입니다. 붙였어야죠. 당연히 어미니까. 자, 그 다음에 앞에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오면 띄어쓰고요. 이때만큼은 의존명사입니다. 반면에 앞에 대명사가 왔죠. 명사 형태나 대명사가 오면은요 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너만큼 착해 이런 식으로 비교격 조사가 되고요. 그때는 붙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밖은 의존명사는 아니에요. 의존명사가 아니고 요거는 그냥 일반 명사예요. 잘못 기록됐네요. 자, 의존명사는 아니고 자, 다른 예로 한번 추가로 넣었어요. 자, 얘는 그냥 명사예요. 그때 밖하고 에서 이렇게 형태소가 2개입니다. 자, 그런데 자, 요게 너 밖에 없어. 나한테 너밖에 없어. 이렇게 말할 때는 자, 밖에는 조사고요. 요거는 형태소를 1개로 쳐줍니다. 형태소 개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명사는 이렇게 끝내고요. 그 밖에 몇 개만 더 들어드릴까요? 뭐 수, 바, 것 몇 개 적어드릴까? 자, 여기다 한번 적어드릴게요. 여기 수, 바, 것 이런 게 있죠? 자, 이런 것 이외에 뭐 때문, 자, 이렇게 추가 하나 더 할게요. 자, 하고 자, 대명사 정말 간단히 할게요. 자, 대명사 이름을 대신하는 명사다라고 해서 대명사예요. 그렇죠? 대는 대신한다라는 거예요. 자, 뭐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는 인칭 대명사라고 하고요. 공간을 나타내면 지시 대명사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요. 지시 표현, 대용 표현, 제기 표현을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지층과 부정층을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에 제기층이 또 나오긴 할 건데요. 여기다 한번 몰아서 한번 정리했고 뒤에서 다시 한번 연습할게요. 자, 지시 표현은요. 자, 지시 표현, 대용 표현, 제기 표현. 학생들이 구분하기가 좀 많이 곤란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럴 때 구분하는 팁은요. 지시 표현은 처음 쓰였을 때 앞에 아무 말도 없고 그냥 이것 좀 주세요. 그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이렇게 할 때 써요. 앞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을 때 이것, 그것, 저것 이렇게 쓰고요. 이곳은 이것, 이자가 들어가는 말은 말하는 사람 가까이 있을 때, 화자 가까이 있을 때, 그 다음에 그거는 듣는 사람, 청자 가까이 있을 때, 저것, 요거는 둘 다 멀리 있을 때, 각각 근칭, 중칭, 원칭이라고도 해요. 자, 어쨌든 다 묶어서 지시 표현, 이것, 그것, 저것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앞에 어떤 내용이 먼저 나왔어요. 그거를 다음 문장에서 편의상 그 사람을 다시 가리킬 때, 그 장소를 다시 가리킬 때 쓰는 것을 대용 표현이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 한 노인이 살았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는 돼지 한 마리를 키웠습니다. 그 돼지는 이런 식이에요. 자, 기출이에요. 기출이어서 자,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그 내용을 다시 가리키는 말, 문장이 쪼개져 있어요. 쪼개져 있을 때 앞에 나온 정보를 다시 말할 때 쓰는 게 대용 표현입니다. 대신 사용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제기 표현도 비슷하긴 한데요. 얘는 한 문장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침표 안에 있는 거예요. 마침표와 마침표 사이에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리고 대개는 주어 자리에 오는 걸 다시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할머니, 당신께서는 살아생전에
홍시를 좋아하셨다. 이런 식으로. 자, 할머니라고 하는 당신을 빼버리면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되죠. 자, 주어 자리에 앞에 나온 할머니를 대신 쓰는 거예요. 이런 걸 제기 표현이라고 해요. 우리 아이들은 쉼표 자기들끼리도 잘 놀아. 자기 이게 뭐예요? 제기 용법으로 쓰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미지칭 부정칭이에요. 자, 미지칭은 한자를 좀 아시면 좋은데 미는 아닐 미자예요. 누군지 모른다. 의문사일 때 쓰이는 거고요. 부정칭은 자, 부정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 수학 시간에 말하는 부정함수 말할 때 그 부정하고 유사해요. 그 함수가 직선이 기울기하고 함수값이 동일하면 평행하죠? 그럼 근이 몇 개가 나와요? 무한대의 수가 나오겠죠. 그걸 부정함수라고 해요. 그런 것처럼 특정한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어떤 사람이든지 anybody, somebody예요. who, what에 해당이 되는 건 미지칭, anybody, somebody는 부정칭이에요. 자, 제가 지금 영어 썼는데요. 영어 단어를 이렇게 드리니까 잘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밖에 누구야? 이럴 때는 who is it? 그러죠. 그럼 who로 바꿨잖아. 그때 누구는 누구예요? 뭐예요? 미지칭, 부정칭? 의문사니까 미지칭이에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이럴 때 help me, anybody, somebody 그럴 거 아니에요? 발음 좀 그런데 미안해요. 자, 웃고 지나가지 마시고 발음 구려 이렇게 비웃지만 마시고 이 상황으로 외우세요. 자, 누가 좀 나를 누군지 상관없어요. 누구라도 좀 도와주세요. 이때 누구는 의문사가 아니에요. 누구라도 anybody, somebody 그죠? 이럴 때 부정칭이라고 해요. 자, 한번 적용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뭐 좀 먹을까? 이거는 어떤 걸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아무거나 뭐 과자든 뭐 빵이든 배고픔을 좀 뭐랄까 속일 수 있는 걸 아무거나도 먹자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부정칭. 그 다음에 그래 그럼 뭐 먹을까? 이때 뭐는 물어보는 거죠. 진짜로 무엇을 먹을까 하고 질문한 거예요. 요 뭐는 미지칭이에요. 그래서 자, 밖에 누구요? 자, 이건 상황에 따라서 좀 문맥을 보셔야 되는데요. 밖에 누구야? Who is it? 이런 뜻이에요. 그럴 때는 의문사죠? 그죠? 이거 잘못 적어놨네. 자, 밖에 누구요? 이때는 부정칭 아니에요? 미지칭이에요. 글자를 좀 잘못 썼습니다. 자, 미지칭으로 바꿀게요. 자, 미지칭이에요. 미지칭. 이게 미지칭이고요. 밖에 누구 있나요? anybody, somebody 하는 거죠? 이때는 부정칭이에요. 잘못 썼어요. 자, 그 다음에 누가 좀 도와주세요. 아까 했죠?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콕 찍어가지고 당신 멋있는 사람 보고 당신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죠? 죽는데 급하잖아. 아무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거예요. 이럴 때는 부정칭이에요. 자, 그 뒤에 또 한 번 나올 거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제기칭 한번 볼게요. 제기칭, 미지칭. 자, 그는 자기 말만 한다. 앞에 있는 그를 다시 썼죠? 제기칭이에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앞에 있는 주어를 다시 쓴 거예요. 이럴 때 제기칭, 제기 대명사라고 해요. 자, 그 다음 미지칭, 부정칭 볼게요. 너 지금 뭘 먹니? 자, 이거 뜻이 문맥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랬죠? 뭐라도 먹니? something의 뜻이면 부정칭이에요. 근데 네가 먹고 있는 것이 무엇이니? 이런 뜻일 때에는 진짜 질문한 거죠.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질문한 거예요. 그럴 때는 미지칭이라고 해요. 자, 미지칭, 먹는 것이 무엇인가? 이럴 때는 미지칭이에요. 반면에 뭔가 아무거나든 어쨌든 먹고 있나? 무엇이라도 먹느냐? 이럴 때는 부정칭이에요. 구분이 좀 되시나요? 자, 이번에는 수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에서는 자, 수사의 뜻은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수관형사하고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서 빠르게 정리하고 끝내볼게요. 자, 수사는요,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데 수량을 나타낼 때에는 옛날엔 기수사라는 말도 썼는데 지금은 양수사라는 말을 쓰고요. 순서를 나타내는 말은 서수사라고 해요. 하나, 둘, 셋, 양이죠.
반면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의미로 쓸 때에는 서, 순서를 뜻해요. 서수사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수사하고 관형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자, 이쪽 잠깐 보세요. 자, 수사하고 관형사가 하나부터 넷까지는요, 형태가 달라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아요. 하나, 둘, 셋, 넷. 요거는 양을 나타내는 거고요. 한두, 셋, 넷. 요거는 뒤에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위에 거는 수사고요. 밑에 거는 관형사예요. 근데 이게 다섯부터는 형태가 동일해요. 그죠? 동일하죠? 그래서 혼동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해결하는 방법, 구분하는 방법은요. 품사 중에서 유일하게 조사가 못 붙는 품사는 관형사예요. 그럼 이게 관형사인지 수사인지 구분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조사를 붙여서 말이 되면 관형사가 아닌 거죠. 수사인 거야. 자, 조사를 붙여서 말이 안 돼. 관형사. 조사를 붙여서 말이 되면 수사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사람이 다섯 있다. 이럴 때 여기다가 다섯이 있다. 이래도 말이 되죠. 그럼 이때 다섯은 수사. 다섯 사람이 있다. 이러면 여기는 다섯 볼까요? 다섯의는 되긴 되지. 다섯 되긴 되는데 다섯이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그죠? 이럴 때는 관형사라고 해요. 이렇게. 자, 정의 한번 해볼게요. 단어를 형태를 기준으로 나누면 형태 변하냐 안 변하냐예요. 이거는 가변어, 불변어 이렇게 나눠요. 자, 가변어, 불변어 이렇게 나누고요. 자, 그 다음에 의미를 기준으로 나누면 요거 답이 좀 잘못돼서 수정해 드릴게요. 자, 형태는 가변어, 불변어였죠. 기능으로 나누면 그게 이제 체언, 용언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거고, 의미로 나누면 명사, 대명사, 수사 이런 식으로요. 끝에가 사자로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좀 답이 잘못 나와서 수정해 드렸습니다. 3번 명사는 어떤 속성을 지닌 대상들에 두루 쓰이는 명사를 무슨 명사라고 그랬죠? 보통명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하나의 대상에 쓰이면 고유명사라고 합니다. 자, 4번 대명사는 사람의 사물, 장소, 시간, 행위 등을 이름을 대신하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 어머님께서는 자식들에게 많이 먹으라 하셨지만 정작 당신께서는, 자, 길긴 하지만 마침표 하나밖에 없죠? 앞에 있는 건 쉼표예요. 마침표에서 앞에 있는 주어를 다시 쓸 때 제귀용법이라고 해요. 당신은 제기형 대명사예요. 제기용법 대명사예요. 자, 그 다음에 6번 공포영화에서 들어가면 안 되는 장 가면서 말하기를, 자, 상황을 제시한 거네요. 여기 누구 없어요? 누군가 있나요?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세 글자네요. 부정칭이에요. 누군가 있나요? 이런 뜻이에요. 공간을 조금 잘 안 보니 이렇게 옮겨 드릴게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그 볼펜 어디에 있니? 어디? 모르는 곳이죠? 그죠? 그럴 때는 미지칭이 되고요. 용법이 되고요. 만약에 이거를 하나 더 해버릴까요? 하나 되면, 자, 뭐 어딘가 있겠지. 이렇게 말할 때 어딘가는 어딜까요? 뭘까요? 부정칭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수사에는 수량을 나타내는 양수사와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서가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이걸로 체언은 끝내고요. 최대한 기본적인 거, 꼭 해야 될 것만 하려고 했어요. 자, 사실 이거 이외에도 명사가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본 수업 하실 때 좀 더 깊이 있게 수업을 하시고요. 지금 여기 있는 것만 해도 꼭 외워 가시면 수업 듣는데 크게 부담은 없으실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용언을 하는데요. 용언 정말 할 것 많아요. 용언만 사실 동사 하나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아마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빠르게 농축해서 끝내야 되니까요. 기본적인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법, 본용언, 보조용언, 그 다음에 어미의 종류,
불규칙 활용 요 정도만 할게요. 요 정도만 해도 20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 용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체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